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포토샵 1급 기출문제를 CS6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릴 문제는 2021년 9월달 A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포토샵의 환경부터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꼭대기에 보시게 되면 현재의 작업 환경을 보실 수 있는데요. 저는 지금 에센셜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기본적으로 에센셜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을 설정되어 있는 상태일 텐데요. 혹시라도 페인팅 아니면 포토그래피라고 다른 환경으로 되어 있다면 에센셜로 돌려놓으시면 되겠고요. 에센셜로 되어 있는데도 창 구조가 좀 달라 보이게 되면 밑에서 세 번째 리셋 에센셜이라고 눌러주시게 되면 초기화가 될 거예요. 리셋 에센셜 한번 눌러줄 거고요. 왼쪽에 도구 상자 보시게 되면 제일 구석쟁이의 화살표 보이시죠? 자, 조그만 화살표 누르시게 되면 창이 두 줄로 한 줄로 바뀌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기 편한 대로 놓고 작업하시면 될 거예요. 위쪽의 메뉴 중에서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제일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있을 텐데요. 여러 가지 작업 환경이 있습니다. 일단 제일 위쪽에 있는 제너럴부터 시작해서 창을 띄워보도록 할게요. 하나하나 클릭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옵션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시험에서 필요한 몇 가지만 세팅하고 갈게요. 인터페이스에 보게 되면 컬러 테마가 있어서 환경이 어둡게 혹시 밝게 되어 있는 경우에 내 시력에 맞춰 가지고 바꿔 놓을 수 있고요. 저는 여러분들과 시험지를 이렇게 같이 띄워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창문을 여러 개 따로따로 띄울 수 있도록 오픈 다큐먼트 헤드 탭이라고 하는 친구의 V체크를 꺼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놓게 되면 창문을 여러 개를 동시에 따로따로 띄워놓을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서 보기 좋겠죠. 커서의 모양도 중요한데요. 선택을 하실 때 브러쉬로 문질문질할 때 그 브러쉬의 크기를 좀 확인하시면 좋을 거예요. 노멀 브러쉬를 선택하셔야 이렇게 동그랗게 브러쉬의 크기를 유추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 친구는 프리사이즈나 스탠다드에 따라서 모양이 좀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노멀로 했는데도 혹시 동그랗게 보이지 않는다면 브러쉬가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을 경우 아니면 여러분의 키보드를 보시게 되면 제일 왼쪽 끝자락에 컨트롤, 쉬프트, 캡스락 보이시죠? 캡스락 키가 눌러져 있는 경우에는 노멀 브러쉬일 때도 프리사이즈처럼 십자가 모양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 캡스락 키를 꺼두시면 좋겠네요. 단위도 확인을 하고 가는 게 좋겠죠. 단위는 픽셀 단위로 놓고 보셔야 되겠고요. 글자의 경우에는 픽셀이 아니라 포인트 단위로 주어지니까 이 친구도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번 더 해주시면 좋겠죠. 마지막으로 타입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글꼴이 영문 글꼴의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한글 글꼴의 경우에는 한글로 보여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Show Font Name in English라고 한 친구는 V체크를 해제시켜 놓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설정하시게 되면 시험 보는 데는 지장이 없으실 거예요. OK 하고 나오겠습니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파일의 이름과 크기 지정이 되어 있죠. 파일의 크기는 400에 500짜리이고요. 파일의 이름 지정되어 있는 대로 만들어 보도록 하죠. 왼쪽 꼭대기에 파일 누르셔서 새로 만들 겁니다. New 가시고요.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첫 번째 문제니까 1이라고 줄 거고요. 파일의 크기 지정된 대로 400에 500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꼭 확인하세요. 레졸루션 중요합니다. 72짜리라고 되어 있죠. 요거 기본값 바꾸시면 안 돼요. 컬러 모드도 RGB라고 되어 있는 거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OK 단추 누르게 되면 하나가 생성될 거고요. 어느 정도의 범위에 이미지를 배치할 건지를 좀 보시는 게 좋겠죠. 보여주세요 뷰에 가시게 되면 눈금자를 꺼낼 수가 있어요. 룰러스라고 켜주시게 되면 눈금자가 보일 거고요. 소스를 좀 불러와서 배치해 보도록 할까요? 1급에 1번 불러와서 필터를 줘야 되겠군요. 저는 비어있는 공간이 있어서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고 소스를 불러올 거고요. 저처럼 이렇게 빈 공간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파일에서 불러오시면 됩니다. 오픈이라고 하시면 시험장에 라이브러리 안에 문서 안에 GTQ 안에는 이미지가 소스 들어있을 거예요. 1급에 1번 열어주시면 되겠고요. 이미지의 크기가 우리 거 종이보다 좀 커 보이긴 하죠. 이미지의 사이즈를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이미지 메뉴에서 이미지 사이즈 가시게 되면 폭은 800 그리고 높이가 533 우리 거 500짜리보다 좀 커 보이는데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진 않는 것 같죠? 일단 높이 500으로 맞춰서 OK 데리고 오도록 할게요.
이동 도구 눌러주시고 이리 오시오 라고 끌어다 놓을게요. 원본은 빨리 닫겠습니다. 저장하지 않고요. 데리고 온 이미지 지금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헷갈리지 않지만 나중에는 파일들이 쌓이고 쌓이면 누가 누군지 헷갈리니까 이름은 그때그때 바꿔주도록 할까요? 레이어 1이라고 하는 친구 이름 자체를 더블 클릭하셔서 1급에 1번에서 갖고 왔다 라고 1-1이라고 이름을 주시게 되면 나중에 내가 빼먹은 효과들이 있는지 확인할 때 좀 찾기 편하겠죠. 필터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필터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세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 보일 거고요. 아티스틱부터 시작해서 찬찬히 찾으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컷아웃이라고 하는 효과 바로 적용해 보도록 하죠.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세이브 패스라고 하는 헤드셋 모양 따는 문제가 나왔네요. 점점 펜으로 따는 문제가 좀 까다로워지고 있는데요. 이 친구에 너무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는 마세요. 그 이외의 지시사항들도 많기 때문에 이 펜 따는 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면 뒤쪽에서 시간이 모자랄 수 있어요. 일단 대강 따시고 그 위외의 효과들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어느 정도의 범위에다가 얘를 배치할 것인지 그거부터 좀 설정을 해보도록 할까요? 눈금자에 보시면 아무 숫자나 좋습니다. 숫자 자체를 클릭해서 쭉 당긴다 라는 느낌으로 잡아당기시면 이렇게 선이 딸려오는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쭉쭉 뽑아서 이 정도 범위 넘어가지 않게 그려야 되겠다라고 가늠을 하시면 되겠고요. 뒤쪽의 배경은 좀 눈을 감겨서 범위 좀 뚜렷하게 볼 수 있으면 좋겠죠? 펜으로 직접 그리셔도 되고요. 도형을 활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도형을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도형을 이용하도록 할게요. 꾹 누르고 계시면 렉탱글부터 커스텀 쉐입까지 여러 가지 도형들이 있습니다. 귀를 막아주는 귀마개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립스라고 하는 동그라미 도형으로 그릴 거고요. 위쪽에 옵션을 보시면 레이어를 좀 만들면서 해보도록 하죠. 색깔이 좀 들어있는 게 눈에 잘 보일 것 같고요. 스트로크, 선은 없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를 클릭 드래그 해서 그려주시면 되겠는데 이 친구가 다 필요한 건 아니죠? 요만큼은 잘라내도록 할게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 이 부분만 남겠네요. 네모나게 다시 도구를 바꾸겠습니다. 렉탱글 툴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때는 네모를 빼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레이어를 다시 확인할까요? 일립스 동그랗게 그려진 거 확인이 되시죠? 여기에서 위쪽에 레이어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색깔이 있습니다. 스트로크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건 똑같은데 여기에서 패스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친구를 눈여겨봐 주세요. 얘를요 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바꿔진 상태에서 그리셔야 내가 앞으로 그리는 친구는 이렇게 원에서부터 빠지는 거예요. 얘를요 라고 잔상이 남아서 예쁘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누르시면 맨 끝자락에 머지 쉐이프 컴포넌트 보입니다. 잔상을 없애주세요 라고 합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기마개 부분만 남죠. 이동 도구 눌러서 적당한 위치에다 옮길게요. 헤드셋에 이렇게 다리 부분이 보입니다. 그 부분은 여기를 더 합쳐줘야 되는 거군요. 사각형으로 그릴 거니까 렉탱글 툴이고요. 위쪽에 레이어 만들고 색깔 있고 선은 없고 그런데 패스 오퍼레이션에서 뺀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친구를 나는 합칠 거거든 이라고 컴바인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클릭 드래그 해서 그리시게 되면 추가가 되는 게 보일 거예요. 레이어는 계속 하나의 레이어로 지금 누적되고 있는 중이지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옆에다가 또 세워보도록 할까요? 라운디드 렉탱글이라고 하시고요. 위쪽에 옵션 계속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쉐이프 색깔 칠해져 있고 선은 없고 빼시면 안 되니까 합치는 거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서 레디어스 값은 둥글기를 말하는 건데요. 이 친구가 많이 둥글어 보이진 않으니까 숫자 값을 좀 작게 주도록 할게요. 5 정도로 가볼까요? 클릭 드래그 해서 쭉 추가하시게 되면 반쪽은 만들어진 것 같죠? 자, 이 친구가 그대로 반대쪽에 배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만든 걸 그대로 복사해서 쓰시면 될까요? 얘를요 라고 선택하셔서 우리 복사하는 게 컨트롤 C, 컨트롤 V라고 알고 있을 텐데 포토샵에서는 컨트롤 J를 눌러주시게 되면 바로 레이어 통째로 복사가 됩니다. 컨트롤 J
쌍둥이가 복사가 됐고요. 자, 이 친구를 들어서 이동도구로 옮겨보시면 이렇게 생긴 게 보일 거예요. 얘는요, 반대쪽으로 뒤집어져야 되는데 에디트에 가시게 되면 트랜스폼이라고 해서 바꿔주는 기능이 있어요. 이 친구를 반대쪽으로 뒤집어 주세요 라고 플립 호리젠탈 하시게 되면 바로 반대쪽으로 뒤집어질 겁니다. 이 작업을 컨트롤 T 눌러주시면 바로 조절점이 보이니까 이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플립 호리젠탈 해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해서 원하시는 위치에다가 배치하시면 되겠고요. 좀 작게 그렸나요? 두 개 같이 잡아서 컨트롤 T 크기를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중간 부분만 펜으로 좀 이어주시면 되겠죠? 자, 펜 도구를 들겠습니다. 펜 툴 선택하시고 역시 같아요. 쉐이프 만들면서 합니다. 색깔이 눈에 보였으면 좋겠고 선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자, 이 친구를 레이어를 따로 만들 거예요. 뉴 레이어 합칠 거예요. 컴바인 뺄 겁니다. 서브트랙 여기에서 선택하셔서 추가해 주시면 되겠죠. 펜으로 그리겠습니다. 그리실 때 너무 정교하게 그리려고 애쓰지 마세요. 클릭, 클릭, 클릭. 대강 만들어 주시고 그 친구의 모양은 펜도구 근처에 보시게 되면 셀렉션 툴이 있을 거예요. 꾹 누르고 계시면 패스를 통으로 선택한다. 패스 셀렉션 일부분 하나하나를 선택한다. 다이렉트 셀렉션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하나하나의 위치가 마음에 안 들다면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수정이 가능하시고요. 직선으로 대강 만든 친구들을 곡선화 시켜줄 수 있습니다. 펜촉을 꾹 누르고 계시면 맨 끝자락에 컨버트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클릭하셔서 점들을 클릭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곡선화 되는 거 보이시죠? 내가 필요한 부분을 곡선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모양에 너무 많이 시간을 들이지 마세요. 레이어를 보아하니 이 친구 두 개로 분리가 되어 있네요. 아까 레이어를 복사하는 바람에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친구들은 합쳐주는 게 좋겠죠. 두 개의 레이어를 같이 잡을게요.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누르면서 하나씩 하나씩 콩콩 찍어주시면 두 개가 선택이 될 거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머지 쉐이프라고 합쳐주시게 되면 하나의 레이어로 합쳐진 게 확인이 될 겁니다. 선택했던 건 다시 빈 공간 눌러서 선택을 해제하셔야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거 잔상이 남았구나 라고 하는 게 보일 텐데요. 잔상이 남아있으면 예쁘지 않으니까 우리 펜으로 그렸을 때 쉐이프로 그렸을 때 위쪽의 옵션 중에서 패스 오퍼레이션이라고 합치거나 빼는 작업했던 친구 기억하시죠? 맨 끝자락에 머지 쉐이프라고 깔끔하게 합쳐주셔야 잔상이 없어집니다. 자, 이 친구에 대해서 패스의 이름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세이브 패스. 패스 패널은 레이어 패널 옆에 있습니다. 패스라고 하는 동네로 가셔서 현재는 자동으로 패스가 만들어져 있지만 이름을 하나 따로 저장을 하라 라고 했으니까 요 오른쪽 끝자락에 보시게 되면 사줄이 보이시죠? 자, 얘를 이라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 세이브 패스라고 하는 친구가 보일 거예요. 콩 찍으셔서 이름을 주시면 되겠죠. 새로운 친구가 하나 따로 만들어진 게 보입니다. 기존에 있던 친구도 보이죠. 아무도 선택하지 말고 비어있는 공간을 선택하셔서 선택을 좀 해제시켜 주세요. 그렇게 해제한 상태에서 레이어로 돌아오셔야 다음 작업을 할 때 그 패스의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자, 이제 레이어 눈 감았던 친구는 다시 띄워주도록 할까요? 이름은 좀 바꿔줄게요. 패스 작업이라고. 이름은 안 바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동그라미 3번 볼게요. 마스크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라. 지금 헤드셋 모양으로 만들었던 그 모양대로 1급의 2번 그림을 잘라서 가려주는 기능을 할 건데 그걸 클리핑 마스크라고 합니다. 마스크 작업은 클리핑 마스크를 얘기하는 거고요. 1급의 2번 불러와서 씌워보도록 할게요. 빈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1급의 2번 열기. 이미지의 크기가 좀 커 보이죠? 우리 거 이미지보다. 자, 요 친구의 크기를 줄여서 갖고 와도 되는데 어차피 여기에서 잘릴 거기 때문에
크기는 무시하고 그냥 데리고 와 볼게요. 이동도구 눌러서 이리 오시오 라고 끌어다 놨고요. 원본은 닫겠습니다. 얘는요 1급의 2번에서 갖고 온 거니까 이름 바꿔보도록 할까요? 이름 자체를 더블 클릭하셔서 1-2 1급의 2번입니다 라고 갖고 왔고요. 클리핑 마스크 작업을 해주실 때는 레이어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잘라주는 칼날의 역할을 한 친구가 아래쪽에 있어야 되고요. 잘리우는 그림의 역할을 한 친구가 위쪽에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패스 작업이라고 하는 잘라주는 칼날의 역할 아래쪽에 있고 그림, 잘리우는 그림한테 얘기하시면 되겠죠.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라고 선택하실 수 있을 거예요. 클릭하시게 되면 그 모양대로 잘리운 걸 확인할 수 있죠. 색깔, 위치 대강 보시고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레이어 스타일이 지정되어 있죠. 선에 대한 효과와 이너 글로우라고 하는 효과. 이 친구는 지금 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패스 작업했던 그 선 모양을 얘기하는 거니까 1급의 2번을 선택하면 안 되겠죠. 자, 패스 작업했던 이 헤드셋 모양을 붙잡고 레이어 스타일을 주겠습니다. 레이어 창문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FX라고 하는 효과 보일 거고요. 거기에서 선택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효과들을 선택하실 수 있을 텐데 스트로크라고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친구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스트로크에 보시게 되면 색상이 그라디언트 두 가지 색깔로 줘라 라고 되어 있군요. 선의 두께가 4픽셀이고 필, 타입 채워주는 게 단색이 아니라 그라디언트다 라고 바꿔주셔야 색깔이 이렇게 그라디언트로 들어간 게 보일 거예요. 다만 원하는 색깔이 아니니까 그 색깔이 달라요 라고 색상 자체를 클릭하시게 되면 대화창이 뜨죠. 아래쪽에 있는 친구가 물감의 색깔입니다. 여기에 있는 색깔들을 바꿔주시면 되는 거고요. 위쪽에 있는 친구들은 투명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문제에서 투명도에 대한 얘기는 없으니까 아래쪽에 있는 물감통만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을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이너 글로우라고 하는 안쪽에 내부 광선까지 체크를 하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1급에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새로운 작업을 할 때는 내 작업하고 있는 레이어 창문 좀 잘 봐주세요. 제일 위쪽에 있는 친구를 선택하셔야 앞으로 작업하는 아이들이 그 위쪽에 쌓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순서도 중요하니까 레이어의 순서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해주세요. 빈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1급에 3번 불러오도록 하죠. 크기를 적당히 조절하겠습니다.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조절하시면 되겠고요. 왼손으로 Shift 키를 눌러주셔야 비율이 깨지지 않게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시죠? 조절점 잘 이용하셔서 대강의 위치 맞춰주시고요. 얘를요 라고 선택하셔서 FX 효과 주도록 하겠습니다. 올록볼록한 느낌의 베벨은 엠보스 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약간 볼록한 느낌이 들죠. 쉐이프를 찾도록 할까요? 모양새를 찾기 위해서 도형에 보시게 되면 제일 끝자락 커스텀 쉐입이 보일 거예요. 이 친구도 역시 레이어를 만들면서 할 거니까 쉐이프 색깔이 들어 있어야겠죠. 필 스트로크 선은 필요 없습니다. 모양은 미리 만들어져 있는 친구들 중에서 골라주시면 될 텐데요. 만들어져 있는 친구들이 혹시 이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다 싶으시면 오른쪽 꼭대기에 톱니바퀴를 선택을 해보세요. 여기에는 숨어있던 아이들을 다 볼 수 있게 모두 나와주세요 all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을 겁니다. 저는 이미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다시 부르진 않겠습니다. 캔슬. 모양을 찾으셨으면 한 번 누르면 선택이고요. 두 번 누르면 그릴 테다 라는 뜻이에요. 더블 클릭하셔서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그려지는 게 보일 텐데 왼손으로 Shift를 눌러주시게 되면 비율이 깨지지 않게 그려지니까 참고하시고요.
위치와 크기 적당히 맞추셔서 배치하시면 이렇게 레이어 생성되면서 만들어지죠. 문제에서 그 색깔과 레이어 스타일도 다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주시면 될 텐데요. 색깔은 도형을 그리면서 바로 작업을 하실 수도 있고요. 도형을 선택했을 때 우리 색깔이 있어요까지만 봤었잖아요. 여기에서 색깔을 직접 입력을 시키실 수도 있고요. 이미 만들었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만들어진 레이어를 보시고 그 앞쪽에 있는 썸네일 보이시죠? 미리 만들어져 있는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셔서 거기에서 색깔을 주셔도 됩니다. 레이어 스타일까지 적용할게요. 색상이 두 개로 지시가 되어 있는 거 보니까 그라디언트이거나 개체가 두 개일 경우가 될 텐데요. 여기 보니까 번개 모양이 두 개 보이죠? 그렇다면 하나를 잘 만들어서 복사해서 써먹으면 되겠네요. 번개 모양 너는 이라고 해서 컨트롤 J 눌러주게 되면 쌍둥이 만들어질 거고요. 이리 온 이동 도구 눌러서 위치 옮겨주시면 되겠죠? 컨트롤 T 누르게 되면 이 친구는 크기를 자유롭게 변형할 수 있을 거예요. 글씨를 써서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타이프 툴 누르셔서 글씨 여기다 쓸 거거든요 라고 위치를 클릭하시게 되면 커서가 깜빡깜빡 하는 거 보일 겁니다. 일단 타이핑을 하고 글꼴을 맞춰주도록 할게요. 글씨를 다 썼으면 위쪽에 있는 옵션 중에서 다 썼습니다 라고 V체크를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의 키보드에 보시면 오른쪽 끝자락에 숫자 키패드 모여 있죠. 숫자 키패드 맨 끝자락에 있는 엔터를 치셔도 글자는 다 썼습니다 라는 의미가 될 거예요. 글꼴 맞춰주도록 하죠. Time New Roman.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능을 다 적용을 했는데 이렇게 꾸불텅하게 꾸겨져 있는 거에 대한 지시사항은 없네요. 그렇다면 그 내용은 지시에 없을지라도 여러분들께서 찾아서 하시면 됩니다. 레이어가 글자에 대한 레이어인지 확인하시고요. 도구가 글자 도구인지 확인하시면 위쪽에 옵션이 보일 텐데 꾸겨주세요 라고 하는 워텍스트라고 하는 옵션이 보일 거예요. 클릭하셔서 현재는 아무것도 스타일이 적용되어 있지 않는데요. 콩 찍으시게 되면 여러 가지 스타일이 보일 겁니다. 피쉬라고 하는 물고기 모양인 것 같은데 방향이 반대쪽이로군요. 밴드 값을 조절하시게 되면 방향이나 크기를 조절하실 수 있으세요. 출력 형태를 보시고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전송하기 전에 레이어의 순서라든지 효과 빠진 게 없는지 잘 찬찬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쓸데없이 뽑아놨던 요 가이드라인을 이제 눈에 안 보이게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라고 지어주시면 되겠고요. 눈금자도 나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거니까 이 친구도 룰러스를 꺼주시게 되면 오롯이 작품만 남게 될 거예요. 파일을 저장하실 때 두 가지 형식으로 저장하는 거 알고 계시죠? 커다란 이미지는 JPG로 10분의 1로 줄여서는 PSD 두 가지로 저장을 하도록 하죠. 왼쪽 꼭대기에 파일 누르셔서 세이브 하시게 되면 어디다 저장할 건지 물어봅니다. 시험장에 라이브러리의 문서에 GTQ라고 하는 방 안에다 저장해라 라고 언급이 되어 있을 거고요. 파일의 이름은 맨 처음에 주고 왔으니까 불만이 없지만 포맷이 다르군요. 자, 큰 경우에는 JPEG라고 하는 친구로 선택하셔서 저장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10분의 1로 사이즈를 줄여보도록 할까요? 이미지 메뉴를 클릭하셔서 이미지 사이즈 가시게 되면 현재 400으로 되어 있는 거 40으로 바꿔주시면 높이도 같이 50으로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OK 단추 누르셔서 손톱만큼 작아진 거 확인되시면 파일을 Save As 이름을 다르게 줄 거니까요. 경로 라이브러리의 문서 안에 GTQ라고 하는 경로다. 파일의 이름 이렇게 줄 거고 파일의 형식 PSD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 두 가지 형식으로 저장이 끝났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 문제도 파일의 크기는 똑같네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겁니다. New
파일의 이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두 번째 문제입니다. 2번. 사이즈 보시고요.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꼭 확인을 해주세요. 오케이. 대략의 위치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눈금자를 켜두시기를 권합니다. 1급에 4번 불러오도록 할까요? 빈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1급에 4번 열기. 이미지 사이즈 확인하고 데리고 오는 게 좋겠죠. 이미지 사이즈. 높이가 일단 500으로 딱 떨어지니까 그대로 데리고 오면 되겠네요. 이동 도구 누르셔서 이리 오시오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겠습니다. 필터를 줘라 라고 되어 있군요. 그렇다면 필터 메뉴를 클릭하셔서 세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 가게 되면 아티스틱부터 찬찬히 찾아보시면 되겠죠. 문제에서는 텍스처라이저, 텍스처에서 찾으시면 되겠네요. 텍스처라이저, 오케이. 1급에 5번 갖고 와서 색상 보정해 보도록 할까요? 빈 공간 더블 클릭. 1급에 5번. 퀵 셀렉션으로 불러올 때 이렇게 브러쉬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인다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브러쉬의 크기를 키워주시면 될 텐데, 위쪽에 있는 옵션을 보시면 브러쉬의 크기가 보여요. 여기에서 숫자 값을 바꾸셔도 되고요. 키보드에 보시면 여러분의 엔터키 주변에 이렇게 열려라 네모가로와 닫혀라 네모가로가 있을 거예요. 이 네모가로를 누르시게 되면 브러쉬의 크기가 커지거나 작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싶은 친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브러쉬의 크기 조절해 주세요. 크기를 좀 맞춰보도록 할까요? 크기를 자유롭게 맞추겠습니다. 컨트롤 T 눌러서 자유 변형하시면 되겠고요. 방향도 반대 방향이로군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플립 호리젠탈 좌우 반전을 시켜줄 겁니다. 크기 조절하실 때 왼손으로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시게 되면 비율이 깨지지 않는다. 모자 부분은 빨강색이고요. 기타 부분은 파란색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빨갛게 파랗게 색깔을 보정해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이만큼이요 라고 퀵 셀렉션으로 빠르게 문질문질해서 얘네들만요 라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 반딱반딱 범위가 잡히는 게 보일 텐데, 색깔을 바로 바꾸겠다 라고 할 때는 이미지의 어저스먼트 조정해 줄 겁니다. 휴 세처레이션 색깔을요 라고 선택하셔서 색상을 요리조리 휴값 바꿔주시면 될 텐데, 빨갛게 강제로 들어가게 되지가 않네요. 깜장색은 색깔 값이 없기 때문에 휴값으로 왔다 갔다 해도 색깔 변화가 크지 않군요. 그렇다면 컬러라이즈라고 강제로 색상화를 시켜주도록 할까요? 컬러라이즈를 누르시고 그 채도값 세처레이션을 높여주시게 되면 색깔이 강제로 들어가는 게 보일 거예요. 밝기도 좀 조절하셔서 이렇게 빨강색이 잘 묻어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게 되면 OK 했을 때 원본이 바로 바뀌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선택 영역 해제할까요? 셀렉션 선택한 거를 디셀렉트 선택 해제하겠습니다. 레이어를 따로 만들어서 한번 색상을 줘보도록 할게요. 퀵 셀렉션으로 요만큼만요 라고 기타 부분을 잡을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레이어 창에서 레이어를 따로 만들면서 작업할 수 있는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동그라미에 사선 그려져 있는 어저스트먼트 레이어, 여기에도 휴 세처레이션이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색상을 강제로 여기서도 넣어보도록 할까요? 색상이 노란색으로 파란색으로 들어가는 거 상황을 보시고 이 정도도 괜찮다 싶으시면 그대로 두시고요. 컬러라이즈라고 하는 친구를 넣으시게 되면 색상을 강제로 넣으실 수 있고 농도도 세처레이션 조절하실 수 있고 밝기도 조절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레이어를 따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게 되면 원본이 송산되지 않기 때문에 이 레이어만 눈을 감겨주시게 되면 그 친구를 따로 관리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시험에서는 어떤 방법을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렇게 레이어를 따로 관리하는 방법을 더 추천드려요. 1급에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크기가 너무 커 보이니까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좀 조절하도록 할게요. 쉬프트 눌러줘야 비율이 깨지지 않는다. 레이어의 순서를 보아하니 이렇게 기타 치고 있는 사람 밑에 있군요. 질질질 끌어서 1급의 5번 밑으로 내려놨고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레이어 스타일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1급의 6번 이너 섀도우라고 되어 있군요. 이너 섀도우. 1급의 5번에 있는 레이어 스타일을 빼먹었네요. 이렇게 레이어의 이름이 있고 효과가 안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1급의 5번 너도 라고 선택하셔서 빼먹을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랍 섀도우. 쉐이프들을 넣어보도록 할까요? 커스텀 쉐입 가셔서 레이어가 새로 만들면서 작업할 거예요. 쉐이프 색깔이 있습니다. 필 선은 없어요. 쉐이프 모양을 고르시면 되겠죠? 꽃에 대해서 색깔이 두 개로 지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라디언트인지 아니면 개체가 두 개인지 파악하셔야 되겠죠? 보라색 꽃이 있고 주황색 꽃이 있군요. 개체가 두 개였습니다. 복사하시면 되겠죠? 예를요 라고 컨트롤 J 눌러서 복사하시면 되겠고요. 이동 도구 눌러서 가져다 놓으시고 크기 조절하셔야 되겠네요. 컨트롤 T. 쉬프트를 누르셔야 비율 깨지지 않아요. 글자 작업하겠습니다. 타이프 툴 누르시고요. 여기요 라고 위치 찍어서 글씨 쓰도록 하죠. 선에 대해서 그라디언트로 적용해라 라고 했으니까 필 타입 그라디언트로 바꾸시고요.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요. 색상 자체를 콩 찍으시게 되면 아래쪽에 있는 게 물감의 색깔이지요. 더블 클릭해서 색상들 지정을 해주세요. 색상의 방향을 보아하니 우리 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색깔이 변화하고 있고요. 출력물의 경우에는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색깔이 변화하고 있죠. 그렇다면 앵글값, 각도를 좀 조절해서 작업을 해주셔야 되겠군요. 글자가 이렇게 무지개 모양으로 바뀌어 있으니까 워 텍스트 이용하셔서 스타일을 적용하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가이드라인 뽑아놓은 게 있다면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 해주시고요. 눈금자가 있다면 눈금자도 꺼주시고요. 레이어의 순서나 효과 빠진 게 없는지 확인하셔서 파일을 두 가지 포맷으로 저장하는 거 잊지 마세요. JPG는 커다란 이미지, 조그만 이미지는 PSD. 파일을 저장하겠습니다. 세이브, 경로와 이름을 주시면 되겠죠. 이름은 처음에 주고 들어왔으니까 그 이름 그대로 쓸 거지만 포맷의 경우에는 큰 이미지는 JPG다 라고 저장하시면 되겠고요.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10분의 1로 줄이셔야 이렇게 조그맣게 줄어드는 거 확인이 돼요.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거니까 Save As 경로와 이름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포맷이 PSD인지도 확인하셔서 저장하시면 두 번째 문제가 끝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용지 사이즈가 다르네요. 폭이 600, 높이가 401호군요. 새로운 종이 꺼내겠습니다. 파일, 새로 만들어요. New. 파일의 이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세 번째 문제이고요. 용지 사이즈 달라졌으니까 윕스 600으로, 높이 400으로,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도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나와주세요. 배경에다가 색깔을 입혀주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정경색을 물감 하나 찍어 놓도록 할까요? 예를요 라고 더블 클릭하게 되면 색깔 이렇게 뜨죠. 색상 값을 주도록 할게요. 그 색상으로 전체를 물들여 주겠습니다. 에디트 메뉴에 가시게 되면 색깔을 그렇게 채워주세요 라고 하는 필 있을 거고요. 뭘로요? 방금 짜놓은 물감 정경색 포어그라운드 색깔로요.
OK 단추 누르시게 되면 색상이 전체적으로 채워졌죠. 1급의 7번 가져오겠습니다. 빈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소스 라이브러리에 문서에 GTQ 안에 이미지들 들어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1급의 7번. 이미지의 크기를 좀 볼까요? 이미지 사이즈를 봤더니 높이가 우리 거보다 좀 커 보이죠? 폭도 넓어 보입니다. 자, 폭을 600으로 맞췄더니 높이가 조금 모자라네요. 높이를 400으로 맞췄더니 폭이 약간 남습니다. 남는 건 잘리니까 괜찮지만 모자라면 늘렸을 때 픽셀이 깨지니까 이렇게 높이를 좀 맞춰오는 게 좋겠군요. OK 단추 눌러서 사이즈를 대략 맞추셨으면 이동 도구 눌러서 데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블렌드 모드를 주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아랫동네에 있는 백그라운드와 지금 위에 얹어져 있는 1급의 7번을 잘 섞어줄 건가 봐요. 현재는 노멀하게 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노멀이라고 하는 친구를 콩 찍으시면 여러가지 섞어주는 블렌드 모드가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하드 라이트라고 되어 있군요. 하드 라이트를 뿅 찍으시게 되면 아래쪽에 있는 갈색이 이렇게 묻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너무 강하게 묻어났나 봐요. 여기에 불투명도를 좀 낮춰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오퍼시티가 현재 100으로 되어 있는 걸 70으로 낮춰주도록 할게요. 1급의 8번 불러올까요? 빈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1급의 8번. 여기서도 사이즈를 좀 맞춰오는 게 좋겠죠?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폭을 600이요 라고 했더니 높이가 450 조금 남네요. 높이를 400이요 라고 했더니 폭이 좀 모자랍니다. 일단 모자라는 건 곤란하니까 폭을 좀 맞춰서 데리고 와 볼까요? OK 눌러서 이동 도구 누르고 갖다 놓을게요. 원본은 빨리 닫습니다. 대략의 위치를 맞춰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한 사람의 머리 부분이 보이는 곳 쭉 맞춰줬더니 오른쪽이 이렇게 잘린 부분 너무 눈에 띄는군요. 그래서 여기에서 필터도 주고 마스크도 씌워서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되도록 해줘라 라고 되어 있군요. 1급에 8번 갖고 온 거니까 이름을 좀 맞춰줄게요. 필터 먼저 줄까요? 필터 메뉴를 클릭하셔서 세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 필름 그레인을 찾겠습니다.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보도록 할게요. 레이어 창문에 보시게 되면 네모의 구멍 빵 뚫어진 친구가 있어요. 얘를 레이어 마스크라고 합니다. 1급의 8번 얘는요 라고 레이어 마스크를 씌우시게 되면 하얀색의 마스크가 이렇게 씌워졌어요. 마스크는 가려주기 위해서 쓰는 건데 하얀색 마스크를 썼더니 내 거가 너무 잘린 게 잘 보이고 있는 중이지요. 마스크는 흰색과 검정색으로 구분이 됩니다. 흰색 마스크는 이미지를 그대로 잘 보여주는 거고요. 검정색 마스크는 이미지를 가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자연스럽게 가려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친구를 그라디언트로 가려주면 되겠습니다. 색깔을 그라디언트로 줄 건데 방향도 지시가 되어 있네요. 대각선 방향으로 흐릿하게 라고 되어 있군요. 마스크가 선택된 건지 꼭 확인을 하시고요. 그라디언트로 부드럽게 색깔을 주겠다 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위쪽에 옵션이 흰색과 검정색으로 보드랍게 색깔 바뀌는 게 보일 거예요. 혹시라도 다른 색깔이 보인다면 색깔 너는 이라고 찍으셔야 이렇게 그라디언트 에디터 뜨면서 깜장에서 하향으로, 하향에서 깜장으로 색깔 바뀌는 거 선택하실 수 있어요. 지금은 일단 하얀 깜장인 게 마음에 듭니다. 여기에서 대각선으로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보면 요 왼쪽 하단 부분은 잘 보일 수 있도록 표현할 거고요. 오른쪽 상단 부분은 안 보이게 가려줄 겁니다. 잘 보이는 게 흰색이라고 했고요. 안 보이는 게 검정색이라고 했으니까 이쪽에서 흰색부터 검정색으로 사라지게 드래그 하시면 되겠죠. 클릭해서 쭉 드래그를 대각선으로 해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섞이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1급의 9번 가겠습니다. 빈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1급의 9번 열기. 이 친구의 경우에는 나뭇잎에 이렇게 일부분만 투영돼서 보이고 있죠. 얘의 경우에는 굳이 자를 필요가 없이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오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네요. 어차피 일부분만 보일 거니까요.
이대로 데리고 올까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겠습니다. 원본은 빨리 닫을 거고요. 1급에 9번에서 데리고 왔어요. 필터를 줘라 라고 되어 있군요. 필터는 드라이 브러쉬 라고 되어 있네요. 필터 메뉴 클릭하셔서 세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 드라이 브러쉬 라고 적용을 해 보도록 하죠. 요 나뭇잎 모양으로 잘 이운 그 그림을 불러와야 되겠죠. 1급에 10번 열기라고 불러왔습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부분만 불러오도록 할게요. 크기를 좀 맞출까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적당히 조절을 할 거고요. (1급의) 9번에 있는 나무 그림이 요 나뭇잎 모양만큼만 필요하니까요. 클리핑 마스크에 필요한 요 나뭇잎만 따로 선택해서 하나 복사하도록 할까요? 퀵 셀렉션으로 요만큼만 필요해요 라고 범위를 잡았고요. 이 친구는 클리핑, 칼의 역할을 할 거니까 따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J. 따로 나뭇잎이 만들어졌죠. 이 친구는 클리핑이라고 임의로 이름을 줄게요. 클리핑 마스크의 경우에는 잘라주는 칼의 역할을 하는 친구가 아래쪽에 깔리우고 그림을 위쪽으로 올라가 있어야 되니까 1급의 9번이 이 클리핑 잘라주는 칼날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군요. 질질질 끌어서 클리핑이라고 하는 위쪽으로 올려줄 거고요. 잘라주는 그림 너는 이라고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라고 눌러주게 되면 이제 그만큼만 비춰서 보이게 되는 거죠. 1급의 10번에서 색상을 보정하세요. 노란색 계열로요. 라고 되어 있군요. 요만큼만요. 라고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 하셔서 색상을 바꾸실 때 그 원본 자체를 바꿀 때는 이미지, 어저스트먼트, 휴 세처레이션 가시게 되면 원본의 색깔이 바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레이어를 따로 만들면서 하겠다라고 할 때는 레이어 창에서 나는 효과를 주는 레이어,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를 만들면서 할 거예요 라고 콩 찍으시게 되면 여기서도 휴 세처레이션이 있죠. 클릭하셔서 색상을 노랗게 입혀 주실 수 있고요. 어떤 걸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레이어 스타일도 주도록 할까요? 색상 보정이 끝났으면 베벨 앤 엠보스라고 1급의 10번 자체를 레이어 스타일 주도록 할게요. 작업이 끝나면 항상 제일 위쪽에다가 커서를 옮겨 놓으셔야 그 위쪽으로 새로운 작업이 쌓인다 라고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1급의 11번 불러오겠습니다. 쉐이프들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입을 이용하셔서 여러가지 쉐이프들 배치해 주세요. 커스텀 쉐입 누르시면 위쪽에 옵션 확인하셔야 되겠죠. 레이어를 만들면서 헤어 쉐이프 색깔이 들어갑니다. 필 컬러, 스트로크 선은 없고요. 있는 쉐이프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색깔뿐만 아니라 불투명도까지 지정이 되어 있네요. 오퍼시티도 빼먹지 마세요.
글자 작업하겠습니다. 타이프 툴 들으시고요. 여기요 라고 위치 찍으시고요. 타이핑을 하십시오. 글자의 크기가 두 가지로 지시가 되어 있죠. 그렇다는 건 큰 친구와 작은 친구가 따로 마련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블록을 따로 잡으셔서 큰 친구는 크게, 작은 친구는 작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라디언트의 색깔이 두 가지뿐만 아니라 하나, 둘, 세 개로 표현이 되어 있다면 물감통이 하나 더 필요한 거예요. 이쯤에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죠.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손가락 모양 보일 겁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물감통이 하나 더 생긴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실수로 더 만들었다면 클릭해서 창밖으로 끌어내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하셔서 색깔 지정하세요. 그라디언트의 색상이 안쪽은 노란색이고요. 끝자락이 주황색으로 양쪽 끝단에 있죠. 그럴 경우에는 스타일을 리플렉트라고 지정을 해주시게 되면 양쪽 끝단이 이렇게 반을 기준으로 해서 접은 것처럼 반사돼서 보일 거예요. 색상을 원하시는 대로 리버스, 반대로 보실 수도 있고요. 옵션을 잘 확인하셔서 출력된 모양과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작업이 끝났으면 레이어드 효과 빠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봐 주시고요.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눈금자는 꺼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파일 저장하도록 할게요. 파일, 세이브. 경로와 이름 확인하셔서 큰 이미지는 JPEG로 저장하시면 되겠고요. 10분의 1로 줄여주는 거 이미지 사이즈를 60이라고 하면 높이도 40이라고 바뀌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조그맣게 줄어들었을 때 Save As 하셔서 경로와 이름 그리고 포맷 확인하시고 저장하시게 되면 세 번째 문제도 끝났습니다.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도 사이즈는 앞에 문제하고 똑같죠. 새로운 파일 열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거예요. New. 파일의 이름 주시면 되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네 번째 문제이고요. 사이즈 변함없습니다. 600에 400,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꼭 확인을 해주세요. 오케이. 배경 색깔이 지정이 되어 있군요. 그렇다면 물감을 짜도록 할까요? 정경색 콩 찍으셔서 색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보라색이로군요. 그 색깔로 채워주도록 할까요? 에디트 메뉴에 가셔서 필이라고 채워주겠습니다. 정경색으로요. 오케이 하게 되면 보랏빛으로 물들었고요. 패턴을 정해다오 라고 되어 있군요. 패턴의 경우에는 문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중에 우리가 펜으로 그려줘야 되는 이 손 모양의 같은 모양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 친구를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의 간격으로 계속 아이들을 배치할 건지 시험장에 갈 때 자를 좀 하나 가져가시면 간격을 좀 재기가 좋겠죠. 폭은 한 5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높이 값의 경우에는 대략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죠. 자, 그렇게 해서 네모난 상자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하나의 패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가셔서 새로 만들 겁니다. new 이름은 필요 없어요. 저장까지 할 건 아니니까요. 폭을 50으로 높이는 30으로 주겠습니다. 배경 색깔은 필요하지 않으니까 백그라운드는 투명한 색깔 트랜스퍼런트라고 주도록 할게요. OK 단추 누르면 굉장히 작은 파일 하나가 열렸고요. 너무 작으니까 여기다가 그리기 힘들겠죠? 손바닥 2번 더블 클릭. 음표의 모양과 물결 모양에 대한 색상이 지시가 되어 있어요. 찾아가지고 넣으시면 되겠죠. 문제에 보면 패턴에 대해서 투명도도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패턴 정의할 때 투명도를 주셔도 되겠지만 나중에 이 친구를 우리의 도형에다가 얹었을 때 거기에서 투명도가 보이는 게 명시적으로 60%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패턴 정의할 때 투명도를 주지 마시고요. 나중에 이렇게 손 모양에다가 패턴을 얹을 때 그때 투명도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여기서는 이대로 패턴 정의하겠습니다. 에디트에 define 패턴이라고 가시게 되면 패턴의 이름을 물어봐요. 패턴의 이름을 음표. 이 친구는 혹시라도 쓸모가 있을지 모르니까 잠깐 내려놓도록 할까요? 최소화 버튼 눌러서 살려 놓으시고요. 다시 우리의 이미지로 돌아오겠습니다. 1급의 12번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할까요? 빈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소스는 이미지 방 안에 다 들어있죠. 1급의 12번 이미지 사이즈를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높이가 400짜리인데 우리 거보다 조금 커 보이죠? 어차피 아래쪽은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아서 잘려도 상관이 없을 것 같네요. 조절은 하지 않고 그냥 데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대략의 위치 맞춰 주시면 되겠죠? 혼합 모드라고 해서 아래쪽에 있는 친구하고 섞어주세요 라고 했군요. 1급의 12번을 아래쪽에 있는 보라색과 잘 섞을 건가 봐요. 현재는 나만 봐 라고 노말로 되어 있는 거 콩 찍으셔서 루미넌스리라고 광도를 좀 낮췄더니 아래쪽에 있는 보라색과 잘 섞였습니다. 레이어 마스크로 세로 방향 흐릿하게 적용을 하세요 라고 했군요. 세로 방향이라고 하면 위아래를 얘기하는 건데 보아하니 요 아래쪽이 지금 가려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요 부분이 안 보이도록 가려주고 윗동네는 잘 보이도록 내버려 둘 수 있게 마스크를 씌워주면 되겠네요. 레이어 창에 보시게 되면 네모의 구멍 빵 뚫어진 게 마스크죠. 얘를요 라고 선택해서 하얀색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하얀색 마스크는 내 거가 잘 보이는 상태인 거예요. 안 보이도록 깜장색 마스크를 부드럽게 씌워줄까요? 그라디언트 도구를 들겠습니다. 그라디언트 도구를 들었더니 위쪽에 흰색에서 검정색으로 변해요 라고 옵션이 보일 거예요. 색상이 혹시라도 다른 색이라면 이렇게 색깔 자체를 누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색깔들 샘플이 보일 텐데 흰색에서 검정색, 검정색에서 흰색 어떤 거든지 상관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정해주시게 되면 하얀 부분이 보이는 거라고 했으니까 이쪽이 흰색 부분이 돼야 될 거고요. 깜장색 부분이 안 보이는 거라고 했으니까 아래쪽은 검정색으로 안 보이게 처리를 하시면 되겠죠. 저는 흰색이 먼저 나왔어요. 그렇다면 흰색 위에서부터 검정색 아래쪽으로 이렇게 드래그 하시게 되면 아래쪽이 안 보이게 되겠죠. 클릭 드래그 하셔서 일부분이 가려지는 거 출력 형태와 비슷하게 보일 때까지 반복적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1급의 13번 가겠습니다. 1급의 13번 열기. 역시 이 친구도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줘야 되는 거니까 얘는 이미지 사이즈 대강 맞춰서 데리고 오도록 할게요. 어차피 잘려서 안 보일 거니까 그냥 데리고 와도 될 것 같죠. 크기가 많이 차이가 나진 않는군요. 방향이 반대니까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조정하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방향을 뒤집어 주세요. 플립 호리젠탈이라고 하시게 되면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크기를 적당히 위치 바꿔주실 수 있을 거고요. 필터 주겠습니다. 필터 메뉴에 가시게 되면 세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 보이시죠? 드라이 브러쉬라고 찾으시면 되겠고요. 레이어 마스크 씌워서 자연스럽게 아래쪽 이미지와 합성을 할 건데요. 마스크를 씌우겠습니다. 네모에 구멍 빵 뚫어진 마스크. 근데 하얀색 마스크를 썼더니 하나도 가려져 있지 않죠. 부드럽게 얘를 가려줄 수 있도록 대각선으로 흐릿하게 라고 되어 있네요. 요 왼쪽 하단은 잘 보이고 오른쪽 상단은 안 보이게 가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라디언트 도구를 들으시고요. 하얀색 부분이 잘 보이는 거라고 했으니까 왼쪽 하단을 클릭 드래그 해서 오른쪽 상단까지 당겨 주시게 되면 이렇게 뒤에 있는 이미지가 비쳐 보이게 될 거예요. 여러 번 드래그 반복하셔서 문제지와 비슷한 느낌이 나올 때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죠. 1급의 14번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미지의 배치가 다 끝났습니다. 그럼 펜 도구로 그려야 되는 오브젝트를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펜으로 그려지는 이 오브젝트가 점점 까다로워지는 경향이 있네요. 펜 도구를 너무 시간 많이 할애해서 작업하시게 되면 다른 작업들을 놓칠 수가 있으니까요. 펜으로 따시는 건 대강 따시고 거기에서 그 이외의 기능들을 충실하게 작업하시기를 권합니다. 우선 펜툴로 딴 친구를 보니까 이렇게 밝은 색상이 보이는군요. 그리고 어두운 색상 부분이 보입니다. 크게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되니까요. 두 개의 레이어로 구성을 하시면 되겠고요. 배경을 좀 가려놓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들은 다 눈을 감기도록 하죠.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배치할 것인지 뽑아 놓도록 할게요. 눈금자에 있는 숫자를 질질질 끌어당긴다 라는 기분으로 드래그 하시게 되면 줄이 뽑혀 나오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350 정도의 위치, 그리고 위쪽에서는 100 정도의 위치, 여기를 벗어나지 않는다 라고 가정하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펜툴을 이용하실 적에 위쪽에 있는 옵션을 잘 보시면 되겠죠. 레이어를 만들면서 합니다. 쉐이프, 색깔이 채워져 있어요. 필, 스트로크 선은 없고요 라고 작성하시면 되겠네요. 어두운 부분에 있는 이 엄지손가락부터 그려보도록 할게요. 펜툴을 이용하실 때는 클릭 하시게 되면 직선으로 그려질 거고요.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곡선으로 그려질 겁니다. 그리실 적에 방향을 급격하게 틀어줘야 된다 라고 하면 이렇게 뽑혀 나온 핸들들 꺾어주시면 될 텐데요. 그 핸들의 경우에는 왼손의 도움을 받습니다. Alt를 누른 상태에서 핸들의 끝자락 방망이를 이리저리 당겨주시면 방향을 틀어주실 수가 있으시고요. Alt 누르셔서 핸들의 끝자락 방망이를 이렇게 옮겨주시게 되면 방향을 급격하게 꺾어주실 수 있으세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 커서의 모양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펜 쪽의 끝자락에 동그라미로 마무리되는 게 보이시죠? 클릭하셔서 마무리를 지어 주실 수 있고요.
만약에 만들어진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라고 할 때는 직접 선택 도구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점 하나하나를 클릭하셔서 위치를 옮기시거나 핸들의 방향을 다시 수정도 가능하니까요. 일단 대강의 모양을 따주시기를 권합니다. 엄지손가락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클릭하셔서 직선으로 대강 따십시오. 모양이 마음에 안 들 경우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그 위치를 하나하나 수정이 가능하다고 했었죠. 점 하나를 클릭하셔서 다른 친구들의 경우에는 하얀색으로 투명하게 남아 있는데 내가 선택한 친구만 까맣게 색깔이 칠해져 있어요. 그 친구를 들어서 이리저리 옮기실 수 있다. 곡선으로 수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펜촉을 꾹 누르고 계시면 컨버트 툴 보이시죠? 클릭하셔서 점을 꾹 누르고 당기시게 되면 이렇게 곡선화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곡선으로 수정이 필요하다 싶으신 부분을 클릭하셔서 쭉 당겨 주시면 수정이 가능합니다. 너무 정확하게 따려고 하지 마시고요. 대략의 느낌만 살려주세요. 이번에 옅은 색 부분을 따도록 하겠습니다. 펜 도구 들으시고요. 위쪽의 옵션 다시 한번 확인할까요? 쉐이프 레이어를 만들면서 해요. 필 색깔이 채워져 있습니다. 스트로크 선은 없어요 라고 되어 있는 상태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나머지 손가락 부분도 역시 클릭해서 대강 모양을 따도록 할게요. 클릭. 손가락의 경우에는 같은 색깔들이 쭉 이어져 있죠. 같은 레이어에 생성이 될 수 있도록 위쪽에 옵션 보시게 되면 패스 오퍼레이션 이라고 하는 친구를 통해서 나는 추가할 거예요 라고 컴바인 이라고 옵션을 바꿔주도록 하죠. 대강의 모양이 나왔으면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위치를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 느낌으로 갈까요? 레이어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주먹을 쥐고 있는 엄지에 대한 친구, 나머지 손가락에 대한 친구, 레이어가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죠. 자, 이 친구들을 색깔 바꿔주도록 할게요.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색깔 두 가지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친구들 적용을 해보도록 할까요?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색깔 컬러 피커 뜨면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 보면 패턴이 씌워진 게 보일 거예요. 두 손가락과 주먹 모두 다 하나의 패턴으로 정의가 되어 있네요. 패턴을 씌울 레이어를 하나 만들도록 할까요? 새로 만들 겁니다. 뉴 레이어 라고 선택하시고요. 이름을 패턴이라고 주셔서 헷갈리지 않도록 정의를 해 놓도록 하죠. 엄지손가락과 나머지 손가락들 모두의 패턴이 씌워져 있으니까요. 그만큼의 범위를 잡아서 패턴으로 한꺼번에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를 잡으실 때에 레이어, 썸네일을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시게 되면 그만큼만 선택이 반딱반딱 될 거예요. 이 친구뿐만 아니라 밝은 손가락들도 같이 잡아야 되는데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밝은 손가락의 레이어도
클릭하시게 되면 이 친구 하나만 선택이 되는군요. 곤란하죠? 그렇다면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왼손으로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선택을 해보도록 할까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썸네일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어두운 부분 먼저 선택이 됐고요. 왼손이 컨트롤뿐만 아니라 쉬프트도 같이 누른 상태에서 밝은 색의 썸네일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밝은 부분도 한꺼번에 같이 선택이 됩니다. 이 부분에다가 패턴을 씌울 거니까요. 패턴 레이어를 선택하셔서 채워주겠습니다. 에디트, 필 눌러주시게 되면 뭘로 채울 건데? 라고 물어보지요. 포어그라운드 전경색이 아니라 저희는 패턴 정해놓은 친구 패턴으로 씌울 거다. 패턴은 어떤 걸로 씌울 건지 커스텀 패턴에서 제일 끝자락에 있는 친구가 방금 저희가 만들었던 그 패턴이에요. 얘를요 라고 OK 단추 누르게 되면 패턴이 한꺼번에 같이 씌워지는 걸 볼 수 있고요. 문제에서 패턴의 경우에는 불투명도 60으로 해주세요 라고 했죠. 패턴 레이어를 오퍼시티 불투명도 60%라고 요 대목에서 맞춰주시게 되면 퍼센테이지 맞춰서 작업했구나 라고 하는 걸 증명으로 남길 수 있겠네요. 선택을 해제하겠습니다. 셀렉션에서 디셀렉트라고 해제를 시켜주시게 되면 펜툴로 딴 친구 완성이 됐고요. 나머지 쉐이프들 추가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입이라고 선택하시고요. 레이어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색깔이 있습니다. 어떤 모양이냐면요 라고 쉐이프에서 찾아주시면 되겠죠.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과 그냥 동그라미는 커스텀 쉐입이 굳이 필요 없겠네요. 라운디드 렉탱글과 일립스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서리의 둥근 정도 레디어스 값 조절하시면 되겠죠. 글씨 써서 마무리할까요? 타이프 툴 누르셔서 여기요 라고 위치 찍으시고요. 타이핑 하겠습니다.
글자 작업이 끝났습니다. 레이어드를 다 눈으로 띄워볼까요? 레이어의 순서와 위치, 크기 등 각각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장하시기 전에 필요 없는 가이드라인 지워주시면 되겠죠. 눈금자도 우리가 작성하기 편하도록 잠시 켜놓은 거니까 눈금자도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레이어 배치를 좀 확인할게요.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세이브 하시게 되면 어디로 저장할 건지 물어보지요. 이 친구는 문서 안에, GTQ 안에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의 이름과 그리고 포맷 맞는지 확인하셔야 되겠죠. 큰 이미지의 경우에는 JPEG로 저장하실 것, 10분의 1로 크기 줄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60에 40짜리 작아진 거 확인하세요. 파일, 세이브 에즈, 경로와 이름 확인하시고요. 포맷 PSD라고 되어 있는 거 확인하셔서 저장하시게 되면 네 번째 마지막 문제도 끝났네요. 여기까지 2021년 9월달 A유형 문제 CS 6버전으로 풀어봤고요. 펜도구 사용하시는 거 충분히 연습하시고 가시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아무리 연습해도 속도가 늘지 않는다 라고 할 때는 클릭해서 대강의 유형만 따주시면 되겠고요. 그 이외에 있는 레이어 스타일이라든지 기타 이펙트들에 좀 집중하셔서 빠진 거 없이 작업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디테일을 살짝 포기하시고 작업을 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달에 꼭 연습 많이 하셔서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